제가 요즘에 그 댓글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댓글을 읽다가 보면 정말 어떤 댓글은 이렇게 긴 댓글이 있어요. 특히 여자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이것도 30대 여자들이 특히 더 많은 것 같은데, 한 여성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왔어요.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다 하실 텐데,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친구는 친구인데 수도 없이 자꾸 상처를 주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. 왜 여러분 그런 친구 없으세요?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아마 여기도 다 있을 거예요. 왜? 친구야, 좀 오래됐어, 만나긴 하는데, 근데 만나기만 하면 얄미운 말만 골라서 하는 친구가 있어요. 물론 뭐 10번이면 10번 다 그러면 어떻게 안 보고 잘라내면 그만일 텐데, 그건 아니야 또. 응? 어떤 때는 또 잘해. 그러다가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상처를 주는 거예요.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. 상담을 해오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한 친구가 있어. 근데 이 친구를 만나면은 그렇게 옷에 대해서 타박을 한다는 거예요. 여자들 진짜 예를 들어서 살, 옷, 화장 이거 타박하는 거 사실 제일 치명적이잖아. 허! 오늘 그 옷은 진짜 별로다. 안 어울린다. 아우, 왜 그런 걸 샀어? 너 어디 나갈 때 그렇게 입지 마.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옷을 잘 입는 애냐? 아니야, 아니야. 친구들 사이에서 영 촌스럽고 옷 못 입는 애로 이렇게 알려진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신기하지? 꼭 옷에 대해서 조언하는 애들은 주로 그런 애가 또 조언을 해요. 지 옷 이상한 애가. 근데 이 친구는 어떠냐면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옷 잘 입는다고 나름 다 이렇게 자기 그 자태가 공인하는 애인데, 택도 없는 애가 와갖고 너 옷 그렇게 입지 마. 그러니까 어머 세상에 얘가 왜 이러나. 그러면서 이런 인간관계는 도대체 내가 참고 만나야 돼요? 아니면은 싹 정리를 해버리는 게 좋아요?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,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요, 그렇게 깔끔하면 큰일 나요. 깔끔하면 아무도 남지 않아요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어요.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. 학교를 다닐 때였어요.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, 정말 그런 애가 하나가 있어요. 뭐 그렇게 상처를 줘. 뭐 말만 입만 열면 나는 걔가 너무 힘들었어요. 왜냐하면 한 10분만 같이 있어도 꼭 험담을 하고 뭐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, 그래서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.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걔랑 둘이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. 고등학교 때 너무 잘 다녀 2년간. 그리고 나는 걔가 도사인 줄 알았어요. 야, 너는 걔를 어떻게 감당하니? 너 안 힘드니? 나는 너무 힘들어서 걔한테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얘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? 얘 다른 거는 나랑 되게 잘 맞아. 신기하게도 여러분, 인간관계 중에서 나랑 되게 안 맞는 사람이 있냐면 이 두 친구는 어떤 거냐면,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9개는 다 잘 맞고 나머지 하나만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하나 때문에 걔를 버릴 수는 없는 거지. 9개가 너무 아까우니까. 그래서 그 친구랑 자기는 문제없이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나는 어떤지 아세요? 그 친구랑 만나면 나는 하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9개가 다 불편했었어요. 여러분, 사람에 따라서는 성품상 9개가 다 부딪히는 친구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걸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. 왜 인간관계는 어때요? 선택이에요. 우리가 왜 꼭 그런 사람 앞에 있어야 돼요?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를 친하지 않아요. 그 후에도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고 보지 않았거든요. 가끔씩 친구들 중에 보면은 이런 거죠. 조언이랑 충고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되게 불편하게 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. 저한테 또 한 친구가 있어요. 지금까지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예요. 근데 걔는 바른말을 진짜 잘해요. 그리고 본인이 바른말을 잘하고 남들이 전혀 캐치하지 못하는 특이한 것을 볼 줄 알며 그거를 충고할 줄 아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 친구는 가지고 있어요. 네, 맞아요. 근데 어떤 좋은 충고나 조언이라 할지라도 어떤지 아세요? 마음은 아파요. 왜냐? 나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.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얼마 전에도 어떤 조언을 하나를 해줬었거든요. 근데 뭐 이렇게 되게 고맙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. 그냥 별로 고맙진 않고 그냥 이렇게 다 하는 얘기를 하고 지랄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자기 딴에는 되게 좋은 충고를 나한테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3분 하면 좋을 걸 얘가 부연 설명까지 해가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10분을 넘기려고 하는 순간 너 물 마실래? 그리고 중간에 끊고 일어나고 그랬더니
저기 눈치 빠른 애들은 알잖아요. 지가 이제 눈치를 차렸어.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흐지부지하게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있잖아. 친구 중에서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. 야, 너 지금 김미경 너한테 무서워서 누가 너한테 충고 같은 거 하겠냐? 나니까 하는 거지.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아, 얘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서 조언하지 말고 충고하지 말고 그거 해봤자 별 소용없다. 아무리 얘기하고 그거 나에게 어떤 때는 상처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얘는 평생 이 얘기를 하겠구나. 왠지 아세요? 정당한 거야. 막 정당함으로 무장돼 있죠. 너 아무도 너한테 이런 얘기 안 해? 나니까 하는 거야. 이 엄청난 사명감까지 갖고 있는 걸 무슨 수로 말려.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. 얘가 이 사명감으로 무장해서 나에게 이런 충고를 하고 이 얘기를 해야만 친구 관계가 잘 되고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의 생각은 우리 친구 관계 30년간 변한 적이 없으므로 앞으로도 변한 적이 없을 거야. 얘는 계속 이렇게 할 텐데 그럼 나는 이게 너무 불편한가? 얘를 안 만날 정도로? 아니, 절대 그렇지 않아요. 9가지가 너무 좋은 친구예요. 나 걔 없으면 못 살아요. 근데 그 하나 때문에 그 친구랑 안 지낼 순 없죠. 그럴 땐 어떤지 아세요?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. 기꺼이. 그러면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. 저는 인간관계를 여러분 이렇게 퉁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조각내서 퍼즐처럼 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한 사람이 있어요. 한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면들이 있잖아요. 요거 좋고 요거 진짜 괜찮은 애고 이렇게 만나면 놀 때 너무 좋고 대화할 때 너무 즐겁고 한 2박 3일 같이 여행을 가도 그냥 서로 뒹굴어도 너무 편안한 애고 다 좋은 점들이 있어요. 근데 딱 하나만 부딪혀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는 이 퍼즐은 망가뜨리시면 큰일 납니다. 아우 요건 너무 퍼즐 20개 중에서 1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그럼 아우 씨 1번 빼야 되겠다. 못 빼요. 불가능합니다. 그거 합쳐서 개예요. 그럼 어때야 돼요? 그 퍼즐 1번 봐주면서 20가지 퍼즐을 갖고 있는 그 친구랑 난 어때요? 살아가야 돼요. 방법 없어요. 근데 퍼즐을 맞춰보세요. 한번. 세상에 18개가 다 마음에 안 들어. 그럼 이 2개 때문에 내가 걔를 참아낼 이유는 없는 거죠. 그죠?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.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헤어지잖아요. 남는 사람 하나도 없다.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?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. 우리 회사에서 22년 넘게 같이 있었던 최이사가 있거든요. 우리도 20개 퍼즐이라 그러면은 우리 최이사도 나한테 한 3개 정도는 정말 진절이 날 거예요. 저냥반 왜 저러나 싶을 거고. 나도 우리 최이사한테 아이고 쟤는 왜 저러나 이런 게 있죠. 그러나 그 왜 저러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7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고마워하는 마음 서로. 그리고 또 뭐가 또 그렇게 고마운지 아세요? 그 17개를 갖고 있어서 고마운 게 아니라 나의 세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내 직원들한테. 근데 그런 날을 참고 넘기고 그런 날이 어떤 때는 일주일간 지속될 때도 있어요. 내가 직원들한테 되게 스트레스를 줄 때도 있어요. 그런데 그 전에 좋았던 날 앞으로 좋을 17개를 보고 3개를 덮을 줄 아는 직원들이 너무 고마운 거지. 사실 인간관계에서 제일 고마운 건요. 그 3개 덮어주는 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.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사실은 끌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. 사람들이 원장님이 참 사람 복이 많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서로 그 3개, 4개 마음에 안 드는 걸 서로 참아가는 힘이 강한 사람끼리 운 좋게 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15년, 20년 함께 그 할 수 있는 힘이 그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으로 한번 보세요. 직장에서도 있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많은 장소에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어집니다. 자, 첫 번째 볼까요? 직장이라는 인간관계가 있어요. 근데 나랑 정말 사수 부사수처럼 아주 팀장, 부팀장, 그 밑에 몇 명 안 되는 팀처럼 한 3명이, 4명이 붙어서 일을 하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여러분, 모든 사람은 전혀 다른 퍼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. 좋은 퍼즐, 내가 싫어하는 퍼즐. 이게 다 섞여서 있는 사람이에요. 물론 여러분 자신,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너무 그 사람과 도대체 인간관계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헤어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 직장을 더러워 직장을 그만둬야 되냐 말아야 될 때냐 할 때는 그냥 어느 날 그 사람의 가장 못된 점 4개에 매몰돼서 이 4개가 그 사람의 다라는 착각하에 나머지를 버리는 실수는 하지 마시고요. 아주 이성적으로 따지세요. 차갑게 머리 차갑게 하고 딱 따져보세요. 그랬더니 반 정도는 좀 내가 싫었는데 반 정도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면이 있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신다면 그거는 덮을 수 있어야 돼요. 만약에 우리가 덮는다면 그 사람은
우리에게 되게 고맙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 거고 그 고마움 때문에 퍼즐의 색깔이 조금씩 변화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.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. 집안에서는 어떻게 돼요? 정말 자식이라고 다 내 마음에 드는지 아세요? 엄청 마음에 안 드는 자식 많아요. 양말을 왜 거기다 벗어놓는지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는 건지 서로 다른 퍼즐끼리 딱 둘이서 만난 거잖아요. 엄마랑 이제 아들도 둘이 만나면 자식들 관계에서 다 이렇단 말이에요. 바꿀 수 있어요? 내가 좋아하는 퍼즐로 이리 와봐! 엄마가 가라 깨야겠다. 내 거 되게 좋은 거 같은 거 다 가져가. 이게 불가능해요. 걔도 평생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하는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집안에서도 만나잖아요. 근데 어때요? 나에게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정말 내가 갖지 못한 좋은 면도 애들이 갖고 있죠. 그럼 어떻습니까? 고맙잖아요. 애들도 어떤지 아세요? 부모 자식 관계가 유지되려면요 자식이 많이 참아야 돼요. 우리 엄마 이상한 거 걔가 다 덮는 능력이 없으면 애가 엄마 이상한 거 하나씩 한번 까기 시작해볼까? 불가능해요. 부모 자식 관계 유지 안 돼요. 근데 신기하게도 애들도 착하죠? 우리 엄마 이상한 거 다 덮었어요. 걔도 엄마도 애 이상한 거 덮을 줄 알아야 돼요. 그래야 훨씬 더 인간관계가 잘 유지될 거 아니에요. 이 세상에 인간관계가 아닌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 질문하신 분께 이제 답을 찾으셨습니까?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날 댓글 흥분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. 흥분할 만해. 옷을 이상하게 입는 애가 옷을 평소에 잘 입는다고 생각한 나한테 너 그 옷 입지 마 했으니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뭐 이런 게 다 있나. 오랜만에 만나서 이쁘게 입고 나갔더니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. 자 이제 머리를 식혀. 집에 와서 머리 식혀. 잘 생각해봐. 내가 이 친구를 10년간 만났어. 그럼 얘라는 퍼즐을 한번 20개를 맞춰보자. 도대체 얘는 그러면 이 옷 그렇게 입지 말라고 이렇게 톡톡 나서서 잘난 척하고 이렇게 조언한답시고 똑똑한 척하는 거는 얘 몇 퍼센트에 해당할까? 퍼즐 중에 몇 개일까? 19개야 이게? 매일 상처받아? 만날 때마다? 그러면 꼭 만날 필요가 있겠습니까? 응? 그건 아닌 거죠. 근데 그게 한 5개 정도야. 그러면 나머지 15개 때문에 여태까지 만나온 거 아니겠어요? 그죠? 그럴 때는 마음 식히고 5개 덮고 한번 계속 그 친구와 만나고 살아가는 거죠. 그러나 한 번은 이럴 필요는 있겠죠. 어떤가 반응이나 한번 보자고 우리가. 야 있잖아. 네가 이렇게 나한테 충고나 조언이나 전에 이렇게 뭐 그런 옷 입지 말라고 얘기했잖아. 근데 사실은 내가 볼 땐 네 옷이 더 이상해. 근데 나는 너 옷 이상하게 입은 거 내 맘에 안 들고 내 스타일 아닐 때 난 너한테 얘기한 적 없다? 왜냐면 네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너 나름대로 네 스타일이라고 입었겠니. 근데 그런 얘기 하면 사실 아무리 친구라도 좀 속상하고 기분이 언짢고 그럴 수 있잖아. 서로 각자의 스타일대로 그것도 멋있다. 이것도 이런 쪽에서 보면 멋있는데 라고 얘기해 주면은 더 좋지 않겠니? 라고 좋게 한번 말해봐라. 알아듣나? 어? 그게 중요해. 알아듣나?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. 끝까지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까? 아니야. 야 나니까 말하지 너한테. 너 누가 이런 얘기 해주겠냐? 친구니까 말하지. 이렇게 끝까지 못 알아듣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내가 몇 번 이 친구를 3번 10번 만나면 몇 번 상처를 받는지를 횟수를 헤아려 보세요. 그게 만약에 60% 이상이다? 그러면은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. 자, 인간관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의 감정으로 실수로 인하여 이 한 가지 감정 때문에 나머지 좋은 걸 다 무너뜨리는 실수는 첫 번째, 절대 하지 말자. 두 번째, 남들도 나의 좋지 않은 3가지를 그도 참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견지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, 그러나 중요한 거 끝까지 참을 건 아닙니다. 끝까지 참을 건. 그래서 만약에 친구관계다 뭐 이런 거 어떻게 끝까지 참겠어요.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판단 기준은 뭘까요? 나를 사랑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에요. 내가 나를 몹시 사랑하는데, 나를 사랑하는데 이게 사랑하는 나에게 너무 큰 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정리해야죠. 또 하나 마지막 희망적인 거 얘기해 줄까요? 나랑 되게 친한 친구가 너무 나를 가슴 아프게 해서 내가 그 친구와 헤어졌다는 건 굉장히 좋은 친구가
나의 친구가 될 어떤 사람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. 하늘이 무너지지 않아요.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.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 중요하겠죠. 제가 말씀드린 20가지 퍼즐을 가지고 한번 분석하고 따져보고 그리고 현명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지금 이렇게 속상한 것들이 조금 이성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져서 친구와의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.